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조 수입 업체를 위한 온라인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먼저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법률 사항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를 어떻게 도입하고 적용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식품 이력 추적 관리의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을 제조 가공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식품의 안전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한 것을 말한다라고 식품위생법에 쓰여 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부분입니다. 즉, 식품 사고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수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식품 제조업체 분들께서는 식품위생법과 다른 법률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축산물 가공품 제조업체에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가공품을 수입하시는 업체에서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법률 외에 별도로 아래쪽에 나와 있는 식품 등 이력추적 관리 기준, 즉 식약처 고시도 반드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설명드릴 부분이 이 법률들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등록 기준을 보시겠습니다. 식품 이력 추적 관리는 이 등록할 수 있다라는 조항 때문에 원하신다면 자율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의무적으로 등록하셔야 하는 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영유아식 조제 유류의 경우에는 의무 시행 중이기 때문에 제품을 제조, 가공 및 수입하시기 전에 등록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 수입업소의 경우 올해 품목류별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이 넘으셨다면 다음해 6월 1일까지 등록을 완료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기준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이 되신다면 다음해인 2020년 6월 1일까지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품목류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되는 모든 품목별로 나누라는 뜻이니 매출액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최근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임산수유부용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이 의무 등록 대상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무 적용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처분 관련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무 등록 대상인데 등록을 하지 않은 업소들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1차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5일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는 업종마다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통적인 사항 한 가지가 있습니다.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변경 신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등록 취소 등에 관한 기준입니다. 생산 수입 관리와 출고 관리는 전부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이틀 이내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미흡했을 경우 아래의 기준에 의해서 처분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업종마다 해당되는 법률이 다르므로 개별 법률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록 시 행정처분 경감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행정처분을 받으신 경우 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록증이 있으시다면 경감 받으실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영업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감할 수 있다라는 이 조항 때문에 처분하는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서 경감을 받으실 수도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 의견을 내볼 수 있는 부분이오니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식품 이력 추적 관리를 어떻게 도입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회원가입을 하셔서 아이디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난 뒤 로그인을 합니다. 그 뒤에는 품목별, 즉 제품별로 등록증을 신청합니다. 이후 등록 신청에 대한 현장 심사를 받게 되고 등록증이 발급되고 나면 이력 관리, 즉 생산 수입 관리, 출고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조사평가라고 해서 의무업소는 2년마다, 자율업소는 3년마다 점검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등록증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 시에는 영업 등록증 혹은 허가증,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다리시지 마시고 1588-2605 콜센터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바로 승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 시에는 제조업소의 경우 품목제조 보고서 혹은 품목제조 신고증과 식품 이력 추적 관리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계획서 양식은 산업체 이력 관리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입업소의 경우 수입신고 확인증과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등록증 발급 소요기간입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등록번호 사전 신청이라는 기능을 사용하게 될 텐데 이건 말 그대로 식품 이력 추적 등록번호를 선부여받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품에 번호가 다 인쇄되어 들어와야 하는 경우에 등록번호를 먼저 받으셔야 할 때 쓰시는 기능입니다. 사전 신청을 하더라도 이후 등록 신청은 동일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의 경우에는 민원 처리 소요기간이 최대 14일, 나머지 업체들은 최대 40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신청한 등록증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말은 굉장히 어렵게 나와 있는 듯하지만 읽어보시면 간단한 사항들입니다. 모두 적합을 받으셔야 적합으로 판정됩니다. 다음으로 현지 방문 생략 조항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력 정보 연계 항목에 대한 사항입니다. 고시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어떤 정보들을 연계하게 되는지에 대해 기재를 해놓았습니다. 다만 참고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맨 아래쪽에 강조된 생산 제품을 모두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는 조항입니다. 이는 국내용으로 전혀 생산되지 않고 오로지 해외 수출용으로만 생산되는 경우에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정보 연계뿐만 아니라 등록 자체도 면제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다음은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도 맨 아래쪽에 강조되어 있는 사항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는 제외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는 수입신고 확인증의 용도에 판매용이 아닌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기재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이때는 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록만 하시고 별도로 이력 관리를 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식품 이력 추적 관리 번호 유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총 6가지 유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상품 식별 번호로 바코드나 식품 이력 추적 등록 번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뒷부분에서는 생산 식별 번호로 유통기한 혹은 제조일자 혹은 식별 단위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 2가지, 뒤에 3가지 조합으로 총 6가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등록 번호는 바코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최소 판매 단위 제품을 유통 단위별로 포장할 경우 유통 단위별 용기, 포장에 식품 이력 추적 관리 번호와 수량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즉, 지금 보시는 예시와 같이 유통 단위별로 최소 판매 단위 제품을 포장했다면 겉면에 유통 단위의 바코드가 아닌 최소 판매 단위 제품의 이력 추적 관리 번호를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소비자가 겉포장의 식품 이력 추적 관리 번호를 활용하여 내부의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표시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지 도표는 최소 크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비율과 디자인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색깔도 자유롭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전체 6가지 조합의 경우의 수를 모두 표시한 것입니다.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지 도표와 www.tfood.go.kr에서 식품 이력 추적 관리 번호를 입력하시면 식품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글귀는 자리가 없다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에 붉게 표시된 식품 이력 추적 관리 번호는 반드시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주의해 주셔야 할 부분은 등록 번호 자체는 업체에서 제품에 기입해주지 않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절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표시가 잘 된 예를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바코드 번호 플러스 유통기한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업소에서 등록한 유통이력 추적관리 번호의 유형입니다. 이 제품의 경우에는 바코드 번호 플러스 식별 단위로 배치 번호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 이력 추적 등록 번호와 유통기한 조합을 사용한 예입니다. 다음은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무 등록 대상 업소는 2년마다, 자율 등록 대상 업소는 3년마다 점검을 받게 됩니다. 평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고시에 나와 있는 조사평가 표입니다. 평가 일정이 도래하면 조사평가 표에 따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처 또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방문하여 점검을 진행합니다. 조사평가표 항목 모두 적합을 받으셔야 적합으로 판정되며 등록증이 갱신이 됩니다. 지금까지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의 법률 사항 및 도입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콜센터 1588-2605번으로 전화 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